법률 인스타 상담소, 전화와 SNS를 통해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실제 고민 상담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오늘 접수된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플을 통해서 한 여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. 그날 밤 술을 마셨고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요. 이후 여자의 일방적 애정 표현과 집착은 계속됐고 제 쪽에서 연락을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여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저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자 알고 보니 남편도 있었고 임신까지 한 상태였는데요. 이혼의 사유를 저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. 담당 수사관이 배치됐고 저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요. 카톡과 페이스북 대화 등의 증거 자료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여자 쪽에서 제 신상을 SNS에 올렸는데요.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. 제 사건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예정인데요. 먼저 최종화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이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,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. 네, 형법 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한거 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. 이게 말만으로는 좀 약간 어려운데요. 지금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수단인 그 폭행 또는 협박이 과연 어디까지 포함하느냐, 그게 문제인데요. 지금 그 대법원은 그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만을 의미한다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협의의 폭행, 이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상대방의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, 이게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. 최근 그 법원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덜 엄격하게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경향인데요.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여자한테 왜 소리를 안 질렀냐, 왜 보다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, 이렇게 보면서 그런 저항이 없었을 때는 이게 강간죄를 좀 성립시키는데 약간 좀 안 좋은 요소, 이걸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약간 어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건지 법원에서도 이런 거를 약간 경감해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,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봤고요. 또 이어서 이번에는 광노규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. 이혼의 사유를 이 상담자분께 씌운다고 합니다. 이 상담자분이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. 어떤가요? 네, 만약에 이 남편께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강간을 당한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. 다만 이제 진위가 밝혀져가지고 아내가 외도를 한 걸 알게 됐다,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. 다만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여자분이 기혼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별개로 그 이혼에 대한 책임을 상담자분께는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여자분이 기혼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,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최종화 변호사님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이 SNS나 또 메신저에 담겨있는 증거 자료로 승소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. 이 증거 자료로서 정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시청에는 그동안 여성과 나눈 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서 강간이 아님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. 만약 그간 대화 내용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리고 굉장히 달달하게 이어졌다면은, 그리고 또 신청인의 폭력 성향이 뭐 특별히 드러나는 그런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네, 말씀처럼 SNS 또 메신저 내용도 유력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광노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. 이 여성분이 상담자 이분을 신상을 SNS에 공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.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능할지 그 부분도 또 궁금합니다. 어떨까요? 네, 그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. 따라서 단순히 신상만을 공개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. 그렇지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본인을 강간했다거나 그런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신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강간 취지의 이 내용을 올렸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
자, 마지막으로 최종화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. 이 상담자분이 무혐의나 또 증거 없음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 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. 어떨까요? 네,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강간 사실이 없는 걸 알면서 뭐 금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다른 목적으로 신청인을 고소하였으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. 즉, 그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한다. 이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요, 변호사님, 듣기로는 강간범들을 별로 정말 안 좋아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던데요. 네, 제가 특히 극혐하는 범죄자 중에 하나가 강간범과 무고범들인데 뭐 이들한테 제가 뭐 한마디 하는 것도 아깝고 그냥 간단한 동작으로 저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죠? 네, 잘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사건을 꼼꼼하게 다뤄보았는데요.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법률 인스타 상담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.